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솔하는 빅히스토리 박문호 슈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슈어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 박사님? 오늘은 작은 창자 소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링크되는 그 면역. 창자? 예, 창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자 좋네요. 창자는 뉘앙스가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적나라해요. 아, 그렇죠. 창자라면 이제 소장, 대장. 소장, 대장. 예. 그냥 장이라 하면 위장, 소장, 대장 네. 세 가지인데 입에서 항문까지 장이 예. 대략 9m쯤 되거든요. 9m가 지금 배 안에 이렇게 그렇죠. 또아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패킹을 잘했네. 네. 자, 뇌를 하다가 왜 갑자기 창자로 가셨어요? 브레인에 원래 있는 신경세포하고 독립적으로 이 아들은 스스로 박동을 해요. 이 브레인하고 연결이 끊어져도 독립된 군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박동을 해서 우리가 연동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예. 음식을 먹으면 항문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밀어내는 거.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자에는 횡주근하고 종주근이란 두 종류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 데는 반드시 신경이 들어가 있죠. 장신경이라 그러는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브레인이 제1브레인이고 장에 있는 브레인이 제2브레인이라고 제2브레인이라는 책자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뒤집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이 제1브레인이고 우리 브레인이 제2브레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걸 어떤 의미에서 제1브레인이 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설단계긴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화적으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거 흥미진진한데? 예. 장이 제1브레인이다? 장에 있는 신경들이. 창자라는 거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곳이잖아요. 네. 장에 있는 세포들은 에너지 섭취를 위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특화되어 있나 하면 네. 브레인은 세포들이 이렇게 덩어려져 있잖아요. 1.4kg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덩어리져 있다. 그런데 장에는 음식물을 흡수하는 그 세포들은 일렬로 배열돼 있어요. 한 줄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한 곳에 잔뜩 모여서 캠프를 차리고 있는 반면에 예. 얘네들은 일렬로 쭉 서 일렬로 있다. 서 있다. A4 용지에 일렬로 쫙 배열한 걸 원기둥으로 만든 형태가 창자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왜 일렬로 되어 있냐 하면 그 세포들은 음식물에서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걸 흡수하는 데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상황에서 구호물자를 나눠주는데 예. 그 원주민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줄을 두 줄, 석 줄, 넉 줄 서 있다면 일렬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아가면 구호물품을 받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장 상피에 있는 흡수 세포들, 장 상피 세포들은 일렬로 배열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들 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틈없이 일렬로 배열돼 있는데 소장에 있는 육모 이렇게 하나 돌기 올라간데 예. 세포들이 거의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한 돌기마다. 그렇죠. 돌기마다 엄청 예. 많은데 우리 장상피세포 바깥에도 근육세포, 간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은 직접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차적으로 장상피세포들이 영양물질을 흡수한 걸 배급받는 거죠. 장상피세포들은 배급받은 물건을 가들이 사용을 안 해요. 얘네들은 음식물로부터 수거만 해. 수거만 한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수거반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나란히 수거반. 예. 그래야 배달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개념입니다. 배달 사고. 그래서 일렬로 쫙 있고 그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 나눠주는 시스템이 혈관이죠. 글루코스, 아미노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한 걸 우리 조직 60쪽의 세포한테 나눠주는 예. 시스템이 혈관 시스템이고. 혈관은 보급망이고. 그렇죠. 보급망인데 마지막에 글루코스나 이런 영양물질에서 에너지를 빼내기 위해서는 불태워야 되거든요. 예.
불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흡파가 출현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일단 영양분이 장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쭉 하고 있는 수거반이 영양분을 뽑아내. 뽑아내.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체 각 기관에다가 혈관에 해당되는 보급대가 쫙 운반을 해줘요. 운반해줘. 그러면 그 기관에 가서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태워야 돼. 예. 그때 산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허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쉬워 좀 해주세요. 쉬워. 정리 잘 됐어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처음에 이제 장에 있는 상피들이 흡수했잖아요. 네. 배달한다 그랬잖아요. 네. 두 종류가 있어요. 물에 녹는 배달 물건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거가 있어요. 물에 녹지 않는 게 지방 같은 거죠. 예. 탄수화물, 글루코스는 물에 녹아요. 간단히 말해서 당류는 혈관을 통해서 가고 물에 안 녹는 성분들은 일부 림프관을 타고 올라가요. 관이 다르구나. 지방 성분은 림프관으로 가고 예. 물에 녹는 놈들은 혈관으로 가고. 예. 단순화식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지방 종류도 단백질로 캡슐로 사갖고 혈관을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영양 물질이 물의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나누는 거. 비타민도 지용성 비타민이냐 수용성 비타민이냐 나누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렇습니까? 예, 좋아.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자, 저기까지 왔어요. 예. 다시 일렬로 돌아갔어요. 일렬이라는 개념이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장 상피 세포들이 일렬로 쫙 배열되고 있는데 손에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세포 사이가 틈이 없이 딱 붙어 있는데 단백질이 꺽쇠로 두 세포 사이에 틈이 안 생기도록 결합을 딱 시키고 있어요. 물 쓸 틈 없이. 물 살 틈 없이. 그러면 창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온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아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짐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입 속에도 네. 거의 5천 종류나 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음식물 자체도 박테리아가 있고 입안에서 있는 박테리아가 같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음식물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위에 들어올 때 위에는 강간산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90% 이상 다 죽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산소 농도가 달라요. 산소가 입으로 먼저 들어오잖아요. 입하고 위까지는 산소 농도가 꽤 있어요. 예. 소장쯤 되면 상당히 줄어들어요. 예. 큰 창자에 가면 거의 없어요, 산소가. 예. 박테리아들은 산소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듯도 해요. 예, 많이 했습니다. 뭐가 기억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박테리아들은 산소를 싫어해요. 큰 창자 쪽에 예.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대장 속에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장에도 상당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예. 이 박테리아들도 영양 물질을 먹어야 살아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장에 흡수되기 전 단계에 영양 물질이 굉장히 많으니까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노다지요, 그냥. 예. 전부 전부 다 막 먹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그 영양분을 빼들어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장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인체 흡수되는 영양분 일부를 지들이 먹는다. 네. 대장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대장에 박테리아가 워낙 많다 그랬잖아요. 예. 야들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예.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뭘 먹느냐 하면요. 소장을 통과하면 영양물질은 다 흡수됐다 보면 대장에 가면 식이섬유라고 들어보셨죠? 식이섬유. 예. 섬유질이 마지막에 소화가 안 되고 대장에 다 늘어가요. 김치가 그럼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식물, 채소. 예, 그런 예. 채소 이런 것들이죠. 그건 어디서 왔어요? 식물 몸집이기 때문에 강합성 결과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예. 예. 식물이 강합성을 한 결과물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알파 글루코스하고 베타 글루코스가 있어요. 예. 알파 글루코스를 연결한 걸 녹말이라 그래요. 녹말. 베타 글루코스를 연결한 걸 셀룰로즈라 그래요. 셀룰로즈.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종이나 나무라 그래요. 베타가 셀룰로스가 되고. 예, 쉬워. 나무에서 종이가 나오죠. 그렇죠. 펄포. 예. 그걸 섬유질이라 그래요. 그 전부 다 강합성 결과인데 두 종류의 글루코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글루코스인데 알파 글루코스를 다른 말로 저장당이라 그래요. 알파 글루코스를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한 게 녹말입니다. 오케이. 베타 글루코스를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한 걸 종이 나무라 그래요. 알파를 먹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은? 알파를 먹는 거죠. 왜 왜 베타를 못 먹느냐 하면 예. 베타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포유동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 네. 그런데 개미들이 고목나무를 깔아 먹잖아요. 예, 예. 베타글루코스가 연결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개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미 창자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걸 분해해요. 아하. 됐죠? 오케이. 분해하고 나면 에너지원은 다 똑같아요. 결국 당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포유동물이 인간이 베타글루코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었다면 종이를 막 먹겠지. 그렇죠. 그냥 나무 송판떼기를 바삭바삭 먹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 대장 속에 바로 그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 많이 있어요. 개미 창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큰 창자 속에 그 박테리아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어. 개들은 영양물질을 뺏어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하고 나면 베타글루코스가 연결된 섬유질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영양분으로 흡수하지 못하는데 예. 대장에서 분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하. 종이 가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셀룰로즈 긴 사슬을 토막내 갖고 소화를 하는데 그 토막낸 부산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두 번째가 뭐냐면 프로피온산입니다. 프로피온산. 그게 기체가 되면 프로판가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빵구. 예, 프로판가스. 오케이. 불 붙이면 불 불 붙는 붙이면 거. 붙는 거 그겁니다. 예. 거기에 카본이 몇 개 없어갖고 가벼워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빵구 불을 붙이는구나.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부티르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티르산.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요 세 가지가 우리 인체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근본적으로 좋으냐, 어허. 뭐 대변이 쑥 잘 나오도록 한다는 것도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분해한 그 세 가지 산물 중에 특히 부티르산, 부티르산이. 예,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것은 장내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체 전부 다 영향입니다. 이게 순환 시스템을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간하고도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미리 옆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잠깐 말씀 뭐냐면 그게 알코올. 알코올 나오는 거죠. 옆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 좋아요. 미리 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미 간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알코올이 직장에 다녀보면 매년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네. 흔히 이런 게 나와요. 술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인데도 지방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한 40% 이상 지방간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는 알죠, 대충. 알코올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됐다가 간 경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심할 네. 경우에. 술을 일제 안 먹는 사람도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게 왜 생기느냐 하면 바로 우리 창자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아세트산, 부티르산 이런 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에탄올을 만들어냅니다. 예. 몸이 술을 만들어내는구나. 만들어버려요. 그 박테리아들이. 일하고 힘드니까 술. 걔가 지방간으로 만든다. 예. 이게 술을 안 먹어도 왜 지방간 이쪽으로 생기느냐 하면 창자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에탄올을 생성을 많이 해요. 그 아들은 곧장 간으로 갑니다. 아주 순도 높은 에탄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탄올을 적게 만드는 박테리아들, 유익균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식이섬유, 특히 채소를 많이 먹으면 에탄올 생성이 줄어들어갖고 중성지방으로 가는 쪽도 방지를 해주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인체 전체의 면역성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고기 먹을 때 쌈 꼭 먹어야 되네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상추 먹겠습니다. 좋아요. 더 번째 당근, 브로콜리. 당근 브로콜리. 예. 피망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당근 브로콜리가 굉장히 좋은데 논문에 그냥 나옵니다. 당근하고 브로콜리를 그 복잡한 분자식 화학식 속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루에 당근 하나 정도 먹어야 됩니까? 예. 브로콜리는 더 많이 드시고 상추도 좋고
과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근, 브로콜리, 피망. 예. 다시 돌아와 갖고 장 상피 세포들이 일렬로 돼 있기 때문에 손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2열, 3열 있으면 끊어져도 2열에서 막아주면 되죠. 네. 근데 1열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끊어지면 장에 누수가 생겨요. 이걸 겉니키라 그래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생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체의 면역을 이럴 때 가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